조갑경 씨가 아들의 외도 논란 속에서도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하면서 많은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등장한 채연 씨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출연자들과 단체 사진을 올렸어요. 방송된지도 모름이라는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인데 굉장히 기사들에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채연 씨가 조갑경 씨와의 함께 촬영된 이 사진을 올린 것이 방송이 되고 나서 또는 방송되는 그 시기였던 걸로 압니다. 뭐가 됐건 확실한 건 조갑경 씨의 아들 외도 논란이 터지고 나서 이 사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출연 인증샷을 공개했는데 이게 바로 라디오스타를 방송한 2일 날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된지도 몰랐다. 날짜 개념은 나만 없나 보다. 벌써 4월이라니. 함께 출연한 게스트 조갑경, 채연, 고우리, 이채영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들의 외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조갑경 씨의 모습까지 공개가 됐는데 논란 이후에 불편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채연 씨가 이걸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조갑경 씨 아들의 논란을 몰랐던 건지 알아도 그냥 공개를 한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채연 씨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어찌됐건 조갑경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건 여기 출연한 또 다른 출연자인 이 고우리 씨. 고우리 씨가 이 조갑경 씨와 분명히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함께 SNS에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조갑경 씨의 얼굴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함께 있었던 모습이 약간 잘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셋이서 찍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채연 씨가 올린 4명이서 다 같이 찍은 사진과는 다르게 딱 조갑경 씨만 빠져서 찍은 3명의 모습만 올라온 것이 아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11년 만에 라디오스타라니 라면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자신의 셀카도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독특한 건 기사에서도 이 가운데 조갑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채연이 조갑경을 포함한 4명의 단체 사진을 공개한 바가 있어 더욱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조갑경 씨가 등장하고 나서 뭐 라디오스타 제작진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름의 편집을 했다라는 의견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갔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한 불만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저의 판단이 아니라 실제 대중들의 흐름이 그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제 예상으론 조갑경 씨의 결국 편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독샷이 많이 공개된 것이 조금 아쉬워지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자,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를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의 아들인 홍석준 씨가 전처인 A씨와 약 2년 가까이 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아무렇지 않은 듯 대외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 라디오스타에서 보여지듯 조갑경 씨는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파안내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서범과 조갑경은 이번 논란이 일기 전까지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부부로 알려져 왔었고 또 캥거루족인 두 딸까지도 감싸 안는 가슴 넓은 부모로도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급전직하했을까? 첫째,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의혹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과 도덕, 법이라는 질서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게 죄가 아닌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바뀌었지만 부도덕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은 학교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특히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홍서범과 조갑경은 아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죠. 얼핏 맞는 말이지만 청소년 시절에 그런 도덕교육을 했어야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뒤에야 어른이니 개입할 수 없다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비와 손녀의 접견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씨와 전처 A씨가 열애로 한다 친다 하더라도 이 홍서범과 조갑경 시부모에게는 유일한 손주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녀는 죄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들을 찾지 않았느냐, 그 누구보다도 손녀를 애지중지 보살펴야 했지 않냐. 하지만 전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손녀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조부모로서 손녀를 살피고 양육비는 보태줬어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셋째, 마지막 예능 출연이 독이 된 거죠. 20세기만 하더라도 예능은 전통 코미디 프로그램이 주류였고 퀴즈 프로그램, 국군 위문방송, 체육 예능, 그리고 버라이어티 쇼로 발전해 왔는데 현재 와선 각종 플랫폼에서 토크쇼, 관찰 예능, 체험 예능, 다양한 방송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서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는 잠깐 한숨을 놀릴 때 보는 이 예능 방송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는데 마음껏 웃어야 하는 그 방송을 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이 화사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 과연 그 예능 방송이 즐겁게 받아들여질 거냐라는 겁니다. 조갑경 자신에게도 별로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들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다. 사실 이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가 등장했을 땐 이번 논란이 대두화되기 전입니다만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아들의 바람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 이 언론사의 기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자식과 손녀를 생각한다면 자제심도 발휘할 줄 아는 것이 어른이고 공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칼럼을 언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스타 얘기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홍서범 씨 역시 과거 신동엽 씨에게 이런 비판 논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빗발칩니다. 부친의 외도를 폭로했던 홍서범, 이번엔 아들의 불륜 파문이 일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강행한 조갑경도 논란 중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홍서범 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갑경 아들 외도 양육비 논란, 홍서범 바람 피웠던 아버지 나는 안 닮았다 라며 폭탄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지금 외도와 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여전히 난리가 났고 이 조갑경 씨가 등장을 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거에 등장했었던 한 예능 방송에서 이러한 모습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KBS 불후의 명곡에 등장했을 당시인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는 이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노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과는 잘 놀다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조갑경 씨는 나이 든 남자가 집에만 있지 나가서 재밌게 노는 거 나도 좋다. 그런데 나도 외로울 때가 있다. 하지만 아내는 뒷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서운하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서범 씨의 결혼 가치관과 조갑경 씨의 결혼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꼭 등장을 했어야만 했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아내로서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정작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외도하여 바람을 피면서 외롭게 만들었다라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공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손주를 찾아가고 며느리를 좀 보듬지 못한 것이 많은 대중들에게는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서범 씨가 말했던 아버지의 바람 이야기는 실제로 불후의 명곡 때 김창옥 씨가 질문을 던지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라며 가정사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놀랍죠? 아시겠지만 이 김창옥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좀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가정 관련된 걸 많이 하는 걸 저도 유튜브로 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뜸 홍서범 씨 아버지는 어떤 남편이었냐라고 물어보자 우리 아버지 역시 다정다감함은 제로다. 그러면서 부전자전의 의미를 김창옥 씨가 설명을 합니다. 무의식 속에 자신의 아버지를 아들은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들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조갑경 씨가 이야기했었던 자신을 외롭게 만든다라는 남편의 상이 홍서범 씨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홍서범 씨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한 거죠. 한 가지 안 닮은 게 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창호 씨가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은 오랫동안 본 걸 학습한 결과다. 남자의 기준은 자기의 아버지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보다만 좋았으면 진보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자 홍서범 씨가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폈었다라고 깜짝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그의 아들은 바람을 피지 않았지만 조갑경이라는 아내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었고 자신의 아들은 며느리를 두고 바람을 폈습니다. 자신의 손주를 임신한 상태의 며느리를 두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따져볼까요? 조갑경 씨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홍서범 씨의 상황을 김창옥 씨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갑경 씨도 자신의 며느리가 그토록 외로웠을 텐데 이 부분을 조금은 헤아려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홍서범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도 다정다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라는 식으로 이게 흐름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폈었다. 나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할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할 수 없죠.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바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김창욱 씨가 말한 부전자전의 의미가 아내를 외롭게 하고 섭섭하게 대하는 남편상을 홍서범 씨가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바람을 폈었는데 그럼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자연적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봐왔다라면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폈을 때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갑경 씨 역시 같은 아내로서 며느리를 공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번 사태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도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범법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양육비 관련 문제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이라도 이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챙겼다면,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줬더라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비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논란에 불량 재편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제가 전달을 드려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알고 보니 조갑경의 출연 분량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서 내보냈다고 한다. 취재 결과 그렇다고 해요. 제작진은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재편집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라디오스타는 여러 게스트가 함께하는
떼토크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특정 출연자만을 완전히 덜어내는 통편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에 제작진은 전체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편집을 통해 분량을 축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알고 보니까 이 조갑경 씨가 다 나온 게 아니라 편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서 재편집이든 무편집이든 이라는 말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촬영 시점이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르기 전이었다라는 이 사항이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녹화 때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도 않았고 그 논란 자체가 방송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만큼 제작진 역시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회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라디오스타는 가장 앞자리에 앉은 이른바 1번 게스트에게 토크 분량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조갑경 씨가 1번 게스트였잖아요. 맨 왼쪽에 앉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갑경 씨 오른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4명의 출연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조갑경 씨 옆에는 채연 씨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두 사람이 투톱이었던 거죠, 이번 편에. 그런데 1번 게스트였던 조갑경의 논란의 분량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나머지 게스트인 채연, 고우리, 이채영에게 상대적으로 고르게 방송 분량을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갑경의 토크 분량은 약 1시간 20분의 분량 중 방송에 10분도 채 되지 않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가 등장한 요 방송 장면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하나도 편집 없이 나온 게 아니라 편집했단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 20분이나 촬영했는데 10분밖에 안 내보냈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통편집 기준을 적용하기엔 애매한 사안이다. 통상 출연자가 범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강도 높은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번 사안은 본인이 아닌 이미 어른이 된 자녀의 개인적 문제라는 점에서 제작진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형식과 시청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내보내자 절충안을 택했다라는 거죠. 다 내보내면 이거 너무 비판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나름 자기들은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줄줄이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논란은 곧 침묵. 그것이 MBC의 형식이다. 불똥은 답이 아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통은 답이 아니다. 불똥이 아니고 불통.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언론사에서 콕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번 논란에서 사실 MBC가 한 번이라도 우리도 뭐 자체적인 편집을 좀 할 것이다, 안 한다, 뭐 등등등의 어떤 입장 표명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번 논란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분개함과 불만이 과연 이 정도까지 치솟았을까? 이런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내용을 보면 최근에 나 혼자 산다도 MBC의 10년 넘은 예능 방송인데 기안84가 방문했었던 일본의 한 출판사가 알고 보니 아동 관련 이 범법죄를 저지른 작가를 은폐, 복귀시켰다라는 굉장히 많은 의혹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왜 이런 출판사를 찾아갔냐라는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 뭐 제작진이 재빠르게 그 장면을 삭제했지만 별도의 해명이나 입장 발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논란 장면을 편집하는 것만으로는 시청자들의 의혹을 종식시키기 어려운 거죠. 이 방송도 5년 만에 최저 시청률 4.4%라는 수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번 라디오스타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번 라디오 이 전 며느리가 굉장히 분개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카톡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홍서범 씨에게 직접 보낸 전 며느리의 자신이 출산한 손녀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아무런 연락이 없을 수 있나. 손녀를 출산했는데도. 전 며느리의 심정은 이랬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전 남편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 두 사람은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희희낙낙 웃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전 며느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아기 낳은 거 알지 않냐? 이젠 당신의 아들인 자신의 전 남편이 상간녀와 당당하게 대전에서 만나더라.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 상간녀를 만나며 그 여자가 이혼하라고 부추겼다라는 이야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순간이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싶지만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연락을 남기고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카톡을 공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가 지금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웃고 떠들며 농담하는 그런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순간이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며느리가 지금 이 분통함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런 폭로는요,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 제작진들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을 방송가에 다시 초대하기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들이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갑경 씨 역시 아들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물론 제작진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방송을 그대로 송출하겠다라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갑경 씨도 뭐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원하면 내보내라 이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뭐 제작진분들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건 그래도 조갑경 씨가 입장문과 사과문을 발표를 홍서범 씨와 했다고 한다면 라디오스타도 어떻게든 좀 막았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적어도 통편집은 못하더라도 본인의 단독샷으로 나온 모습만큼이라도 좀 멘트 나오는 부분을 잘라내달라고 부탁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끝끝내 출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어요. 싸늘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이날 조갑경 씨가 뭐라고 했느냐? 제가 많이 소심하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 건다. 탑스타 울렁증이 있다. 절친 강수지의 남편 김국진에게도 너무 어색하다.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은 유쾌한 입담 속에서 진행이 됐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두 사람의 홍서범 씨는 공연, 조갑경 씨는 방송활동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방송 전에 출연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디오스타에 대한 지적이 제기가 됐지만 MBC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라디오스타 시청률이 잘 나왔을까요? 감정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출연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하필 등장하는 타이밍, 이야기를 하는 톤과 매너, 상황 인식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고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배우자, 자녀들의 문제로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불가피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개인 문제인이 입장을 존중한다. 그리고 논란 직후의 예능 출연은 피해주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하여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한다면 결국 방송과의 퇴출은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라디오스타는 심지어 논란 이전에 촬영된 걸 그냥 방송했을 뿐인데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누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을 이런 예능 방송들에 초대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심지어 라디오스타의 시청률이 폭락한 것을 방송사들이 봤는데요.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 며느리를 직접 언급하며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어떤 조율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견은 굉장히 팽팽히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좌제는 금지해야 된다. 아니 방관도 책임이 있다. 대중들의 시선도 엇갈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다 큰 아들의 사생활 문제를 부모에게 전가되는 건 연좌제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또 반면 두 부부가 가족 예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을 해왔다. 가족의 화목함을 앞세워 사랑받았던 만큼 가족 내부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거, 전 며느리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외면했다라는 방관자적 태도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조갑경 씨의 라디오스타 방송 등장이었던 거죠. 이 아들의 양육비 미지급 의혹으로 한 아이, 남도 아닌 자신의 손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로서 예능방송에 나와 웃고 떠든다라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홍서범, 조합경 두 사람이 이 논란을 잘 수습지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게스트로 출연하여 부부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는 겁니다.